예, 이번 시간 갑자일주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신축년 그 소띠해였죠. 소띠해에서 내년 이제 그 호랑이띠로 바뀌는데요. 띠가 이제 바뀌는 거는 음력 1월 1일이 아니고 항상 그 양력으로 2월 4일의 그 입춘일 기준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 운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1년 운세입니다. 이제 대운은 뭐 10년 동안 어떤 거시적인 어떤 그런 인생의 흐름을 보는 거지만 이민년 운세다, 내년 운세다 그러면 내년에 한정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갑자일주인데요. 일단 운세를 보는 거는 이제 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일주가 어떤 일주인지를 이제 좀 파악을 해서 이민년하고 같이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호랑이띠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이민년입니다. 이제 내년이 이제 이민년인데 이 갑자일주는 특징이 지지의 이제 지장간에 요 임수하고 계수가 들어가 있죠. 임수하고 이제 계수는 인성인데요. 이제 편인하고 이제 정인입니다. 갑자일주가 지지의 지장간에 이 정편인을 녹지하고 왕지에 깔고 있죠. 이 정편인을 녹지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녹지하고 이제 그 왕지인데요. 녹왕지에 깔았다 한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이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성의 세력이 있다는 얘기는 인성이 의미하는 게 이제 공부, 명예, 뭐 계약 이런 거죠. 갑자일주가 인성을 녹왕지에 깔고 있는 그 일주인데요. 굉장히 그 학업 능력이 우수합니다. 이게 뭐 공부를 잘한다는 것보다도 일단 학습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확률이 아주 높죠. 갑자일주가. 그리고 이제 갑자일주의 그 특징은 육식갑자의 시작입니다. 갑자울축, 병인종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울의 병자정축 쭉 가서 60개의 계해까지 가서 다시 갑자로 돌아오는 육식갑자죠. 그래서 이제 환갑, 회갑 그럽니다. 나이가 60이 이제 되면 그렇죠. 근데 이 갑자가 육식갑자의 시작이다 보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그다음에 개척정신이 좀 강한 게 갑자일주입니다. 갑자일주는 또 천간과 지지가 다 모두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굉장히 좀 능동적이고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약간 소극적으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굉장히 능동적이고 공부도 굉장히 잘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일주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게 인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학습 능력, 그러니까 새로운 걸 갖다가 이제 취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년이 이제 이민인데요. 똑같은 또 이제 이렇게 인성이 들어오죠. 요 인은 갑하고 이제 임수가 전부 다 양이니까 이거는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 되겠죠. 편인입니다. 편인. 편인이 의미하는 거는 좀 색다른 어떤 그 생각이죠. 색다른 사고, 색다른 사고방식, 뭐 이런 겁니다. 정인은 이제 바를 정자를 써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게 편인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나 사고가 아니고 좀 약간 좀 추상적이고 그리고 좀 남들하고 좀 틀리게 좀 독특한 어떤 생각을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게 내년에 이제 도래한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이 갑자일주가 정편인이 다 이렇게 일지에 갖춰져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떤 사고방식이 굉장히 폭이 좀 넓고 그리고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명석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년에 편인을 만났다. 임수라고 하는 편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내년에는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어떤 사고나 생각, 이런 걸 의미하고 공부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공부가 꼭 뭐 책을 봐서 공부가 아니죠. 새로운 어떤 그 방향을 잡아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일을 꾸민다던가 뭘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겁니다. 꼭 공부가 아니고 요즘에 뭐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이렇게 유튜브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사주 공부한다는 것도 정인의 어떤 그런 학습 방법이 아니고 편인에 가까운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 보는 게
갑자 일주잖아요. 60개의 갑자 중에서 하나에 들어간 갑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추상적일 수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갑자 일주에 한정돼서 내년 이민년의 운세를 보는 건데 지금 알고 있는 건 갑자밖에 없죠. 대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대운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연지, 연주, 월주, 시주를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일주론을만 가지고 내년 이민년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 일주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의 어떤 해석이 많이 틀릴 수 있겠다. 이거는 이제 감안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뭐 천간에 어떻게 들어있고 지지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최대한 좀 분석의 어떤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천간하고 지지를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수가 이제 편인인데요. 이게 들어올 때, 자, 천간은 이제 임수라고 하는 편이 들어올 때 합이 되는 게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입합, 무기합 이렇게 총 5개가 있죠. 천간합은. 근데 임수랑 결합이 되는 거는 정화입니다. 정화. 근데 이 정화가 지지의 이제 지장간에 요 정이 이제 합을 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합생이라고 하는데요.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지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자, 보시게 되면 자축일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지지 중에서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거는 요 미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화하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술토가 있죠. 요 3개는 지지, 지장간에 다 정화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지금 기정,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을기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고, 술토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신정무가 있죠. 신정무. 지지에 지장간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굳이 사지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내가 그래도 좀 사지 공부 좀 할래 그러면 지지의 지장간은 반드시 이제 암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내 갑자일주인데 내가 내년 이민년은 어떻게 될까 알아보는 정도면 굳이 이거 지장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정화가 있고, 그죠? 여기도 지금 정화가 있고, 여기도 술토에도 정화가 있죠. 그러면 요 임수가 요 정에 여기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요 정화하고 또 요 임수도 여기 있는 그 정화하고 요렇게 이걸 이제 합생인데 합이 돼서 생산을 한다 해서 합생입니다. 이게 편인성인데 이 편인의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좀 독특한 사고방식,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한 어떤 그런 공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올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해서 합생이 되어야만 그 편인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그러면 내가 갑자일주다. 내가 갑자일에 태어났어. 그러면 일단 내 사주에 요 오화하고 그 다음에 미토하고 술토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천간에 만약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요게 합을 하는데 이건 합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요. 이걸 이제 합거라고 합니다. 합거. 합이 되어서 나간다. 여기서. 이건 합생인 거고. 이거는 생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생산을 하듯이 이거는 요렇게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것은 합이 되어서 이거는 결과물을 낳는 것이고, 세운 천간이 사주 원국의 천간의 정을 본다는 거는 결과물을 낳기가 쉽지가 않아요. 합이 돼서 이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 갑자일주인데 내 사주에 정화가 들어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떠한 편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굉장히 많이 그 생각을 갖고 뭘 하고 싶어요. 일도 벌리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결과물을 낳기는 쉽지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요 지지의 지장간에 요 술토나 미토나 오화를 갖고 있는 갑자일주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과물을 나올 소지가 엄청 높습니다. 내가 색다른 생각을 가지고 색다른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내가 갑자일주다 그러면은 내가 천간에 정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지에 지장간에 정화가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지에 지장간이 있는 거는 정화가 있는 거는 술토하고 미토하고 오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운지지 이제 요 임목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거는 비견이죠. 비견은 나랑 같은 오행, 같은 이제 그 음양입니다. 그래서 이 비견은 나와 같은 어떤 친구나 동료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임인이 왔다고 한다는 얘기는 내가 2022년도에 친구나 새로운 친구나 동료를 사귀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세력이 좀 강해지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갑일간인데 인이라고 하는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갑은 요 인에 12운성상 이게 이제 그 녹지에 해당이 아주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반듯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갑자일주가 나름대로 자존심이 좀 강한 그런 사주입니다. 이 갑자는 또 뭐냐면 12운성상 이게 그 목욕지에 있죠. 굉장히 끼도 있습니다. 끼가 있다는 얘기는 내 어떤 능력을 외부로 잘 발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갑자가 이제 욕지인데 을사도 욕이죠. 을사일주. 그 다음에 경호도 욕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해. 그러니까 갑자, 을사, 경호, 신해는 이거는 굉장히 좀 끼를 잘 발현한다,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나체도화라 그래가지고 도화 중에서도 지금 도화기가 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일주가 안 그래도 굉장히 어떤 내 어떤 능력을 발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아주 머리가 좀 비상하고 두뇌 회전이 좋은 그 일주가 갑자일주입니다. 그 일주가 이제 요 임목을 이제 봤다는 얘기는 나의 세력이 좀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고 주위에 친구나 동료들이 모이고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갑자일주가 나름대로 인을 만나면 굉장히 좋은 의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일주가 어떤 좋은 특성이 있네. 만약에 이 오화로 깨져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자일주의 어떤 경쟁력이 뛰어나고 두뇌 회전이 좋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이런 갑자일주의 어떤 전형적인 좋은 모습의 어떤 그런 그 장점이 이 좌우충으로 이렇게 깨지면은 굉장히 좀 약화되고 그걸 좀 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이 인목이 온다는 얘기는 이 좌우충을 해소합니다. 느낌으로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요 오하고 요 인은 반합을 하죠. 반합을 합니다. 반합. 인호술에 인호술은 이제 화의 어떤 그 화국이잖아요. 이거 화국인데 이거는 인오하면 여기 반합이 되죠. 이 반합이 충을 해소합니다. 여기 지금 좌우충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일주인데 옆에 오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충이 깨져 있다. 이 자수가. 그러면은 요 인이 오는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게 건전하게 바뀌기 때문에 갑자일주의 좋은 장점이 다시 살아나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에 오화가 깨진 분들은 요걸 잘 명심해서 올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이 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인이 의미하는 내 세력도 강해지고 친구나 동료가 모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요게 인이 왔죠. 인이 왔는데 세운 지지 인이 지금은 요 충을 해소하는 걸 봤는데 인이 저희 충이 되는 지지가 있죠. 그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인신충이 있죠. 인신충이 있으면 이건 충이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신에 있으면 작용을 안 해요. 이쪽에 월지에 있으면 작용을 안 합니다. 시지에 있어도 작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자 이것도 이제 반합을 하고 있죠. 신자 이렇게 반합을 합니다. 반합을 하는 거는 인신충을 해소하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고 요거는 빼고
연지에 신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인신충이 작동을 하겠죠. 인신충이 작동하는 거는 일단 충이 작동한다는 거는 충이나 형이 들어오는 해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잘 봐야 돼요. 충이 형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인신충이 되는 해, 인신충이 되는 대운 이 시기는 변화가 많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인신충은 충도 되고 형도 되죠. 결국은 이제 충으로 귀결이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충이 특히 인신충이 의미하는 거는 내 몸이 좀 다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이제 사건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교통사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교통사고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내 몸이 좀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2022년도에 이 갑자일주가 이제 원숭이 띠다 그러면은 멀리 여행 가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활동력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2022년도 이민년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민년의 운세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봐서 어떻게 흘러간다 이게 아는 것이 액땜입니다. 액땜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부적을 넣고 뭐 제가 이 정도는 이해가는데 뭐 안 좋으니까 막 구술한다 뭐 돈을 몇 천만 원 들어서 뭐 구판을 한다 이거는 뭐 사주 명략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요렇게 내가 인신충이 들어오니까 내가 조심히 해야 되겠네. 이거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거는 다 뭐냐면 액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지지의 조합을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뭐 이렇게 쭉 따져봐도 갑자일주가 뭐 인을 만났을 때 크게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한 신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이 사주에 어떤 지지하고 작동을 하느냐고 이제 본다 그러면 뭐 신하고 뭐 뭐 형살이 이제 구성되는 건데요. 이 정도를 이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신충이 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좋게 작동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요 인의 지장간을 보면 무병갑이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제 요 지장간은 뭐 외우시면 좋고 안 외우셔도 굳이 뭐 그리고 이제 신은 이제 무임경이라고 하는 지지의 지장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요게 전부 다 음이 아니고 양이죠. 이게 신에서 인신충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 무병과 무임경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나와서 천간하고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천간이 전부 양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뭐냐면 크게 인신충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음간, 을이 됐든 뭐 정화가 됐든 뭐 그다음에 기토가 됐든 신금이 됐든 개수가 됐든 이렇게 음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런 그 결합을 하잖아요. 무게합, 병신합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하는데 결합이 될 때 뭐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하고 하려고 경금은 이제 을이잖아요. 무토는 이제 개수가 되고 이렇게 음간이 천간에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를 데리고 같이 나가서 합거가 돼서 내가 거기에 대한 육친성을 잃거나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좀 잘 봐야 되는 좀 약간 높은 스킬이 좀 필요해요. 사주를 보는 어떤 스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복잡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거는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갑자일주가 내년 2022년 이민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크게 뭐 임수가 아니면 인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약간 문제가 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요 편인의 어떤 세운 천간의 어떤 기가 어차피 이거는 뭐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의 지장간하고 잘 합생이 된다 그러면 편인성의 어떤 장점이 이제 실현이 되고 그 결과물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요 인목은 갑자일주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녹지에 들어오는 거니까 아주 반듯하고 내가 어떤 식록을 얻는 것이고 내 세력이 확장되는 것이죠. 비견이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친구나 동료들이 내 새로운 친구나 동료들을 사귀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고 내 세력이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갑자일주 뭐 이민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뭐 나름대로 괜찮다 무탈하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 있겠죠. 또 대우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 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갑자일주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